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됐어요. 사실 여야 실무 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담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네, 25일 대표 회담이 미뤄진 뒤에 다음 날짜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떠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9월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9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 내에서는 결국 대표 회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회담 전체 내용을 생중계할지 여부가 지금 의제만큼이나 주요한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생중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표회담 생중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토론이 아닌 이렇게 회담을 공개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한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회담이 끝난 뒤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 대표 회담이 아니라 배석자를 둔 2대2 회담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야가 회동을 하고 나면 각 당 대변인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회담 내용을 왜곡했다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는데요. 네. 그런 논란을 처음부터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공개 TV 토론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못할 이유가 뭐냐. 이번에도 공개로 하자는 역제안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회담은 토론과 달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회담을 생중계한다면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제 설정을 두고도 실무회담에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공개로 하게 되면 더욱더 의제를 잡는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비공개 회담의 의미는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을 보는 게 정치고 또 이게 공개가 되면 지지층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고 타협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정말 타협이 어려울 것 같은 사안도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보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다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날 것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이 회담에 앞서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당내 부정 여론을 해소해야 하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금투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죠. 네, 이 대표회담 의제로 이 두 가지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의제로 꼽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관련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할 거고 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추진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대표회담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할 이슈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빠질 경우에 맹탕 회담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이제 수사 전에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한 대표도 이 대표도 이 현 시점에 대표회담을 하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고 합의도 역시 도출해내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의제 조율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걸까요? 실무회담 내용은 이제 협상이 깨질 수가 있어서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개 속이긴 한데요. 다만 이 어떤 것을 합의했을까를 보면 민생 관련한 법안 통과와 민생 경제 지원책 논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지는 회담이기도 하고요. 지금 고물가와 어려운 민생 이러한 것과 관련한 지원책 논의는 서로의 공통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선별 지원책이든지 뭔지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지구당 부활 문제도 양당 대표가 필요성에 공감한 의제라서 이 역시 합의 사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 2021년 7월 송영길 이준석 대표 회담 이후 3년여 만에 이제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대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사실상 대권 주자들이 내놓을 만한 출마 선언문을 내놓았는데요. 네. 그래서 대선 출정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대표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이 당선되자마자 대표회담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자신이 야당 대표이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신이 현 정부의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정쟁만 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제안했던 식사회동 거절한 바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대선 후보로서의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협상 파트너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차기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먼저다.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부해 왔는데 만약 여야 대표 회담 성사가 된다면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밝힌 것은 곧 여야 대표 회담 먼저 하고 오시죠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네. 나왔는데요. 대표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영수회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8월 초만 하더라도 영수회담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기류도 읽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검사 등에 대한 릴레이 탄핵 추진에 나서고 있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수회담이 과연 가능하겠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수회담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여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영수회담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축하난 전달을 둘러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진실 공방은 일단락이 됐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축하난 전달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통상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바로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다음 날 1일에서 2일 내로 대통령이 축하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을 떠나서 여야가 축하난을 전달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색된 여야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가 복귀한 후에도 이제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측에 예방 날짜를 주지 않으면 결국 축하난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어요. 한 대표의 지난 한 달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4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요. 한동훈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응답이 40%, 부정 응답이 41%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1%포인트 차기 때문에 부정 응답이 더 앞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차였던 2024년 1월 4주차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7%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원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이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게 컸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 한 대표 취임 한 달에 대한 당내 평가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모 의원은 지금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그들이 우려했던 만큼 한 대표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슈 장악력이냐 존재감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요. 친한계 의원들도 이 원내 중심의 국면에서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원래부터 없었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도 우리가 반대를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슈를 만들어서 지역 현장도 다니고 당 정책을 홍보하는 광폭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너무 국회에만 머물러서 회의 발언으로만 이슈를 가져가려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앞선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5.7%,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최근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면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안보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제고요. 안보에 있어서의 유능한 보수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등 이슈도 있었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핵무장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두 가치를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고요. 특히 이거는 그 40 총선 국면 때부터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세웠던 총선 공약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입법화하겠다.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 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논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당정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국민의힘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법의 처벌은 피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면 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친한계를 중심으로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여권이 한바탕 곤혹을 치렀고 투톱 갈등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이 다시 사과 문제를 당에서 먼저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뒤에 가장 주목받았던 인선이 바로 비이재명계인 삼선 조승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한 겁니다. 네. 이 여당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명계도 품어서 완전한 당 장악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반대로 압도적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장악하고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명계를 품을 여유도 생겼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3년 뒤 대선을 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그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현재의 일극 체제가 곧 대권 주자로 가는 직행버스냐,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친명계 내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0월로 예정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어때요? 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총선 돌풍을 호남에서 재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고 지역에 상주하겠다,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과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40석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조국혁신당 돌풍을 호남에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맞붙는 격전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요. 개혁신당도 호남에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도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과 겨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호남 표심에 좀 균열이 생긴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뜻을 우린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 차례 냈는데요. 형제 정당이라는 점을 지지층에게 각인시킨 것도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지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좀 본선까지 맞붙어서 네.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단일화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조국 혁신당 후보로 단일화, 또 어느 지역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식으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사실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는 비례 정당이고요.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라서 호남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후보를 유일하게 이제 큰 차이로 따돌려서 단일화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